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도망칠 때가 있어야 멘탈이 강해진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남들 보기에 센 언니, 이게 강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유연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현직에 있을 때 기억하는 대단히 멘탈 센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재미있는 거는요, 평소에는 멘탈 센 사람처럼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친구 특성이 이제 잘 웃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나를 만만히 봐요. 막 이러면서 그냥, 내가 너무 귀가 얇대요. 이러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직원들이 의견을 내면, 그것도 좋네. 그래? 저것도 좋네. 그 생각도 괜찮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no problem. 오죽하면 이제 그 후배, 별명이 노 프라브럼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배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은 문제가 이제 세게 터졌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신상품 디자인 샘플이 이제 나와야지 품평회를 하는데 이제 임원들한테까지 다 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업체에서 그 샘플을 그때까지 못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전혀 평소에 막 해벌쭉하게 있다가 그런 이제 문제가 세게 딱 터지고 나면은 웃음기가 이제 싹 가셔요, 얼굴에. 그리고 다른 업체를 순식간에 수배해서 일을 해결해 놔요. 다른 때 허당짓을 해도 그 리더를 그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이유예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특징이 있어요. 나를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나는 여러 어떤 문제들이 터졌을 때 당황하고 좌절하고 막 허둥지둥하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후배처럼 웃음기 싹 뺀 얼굴로 문제를 바로 해결하나. 이게 바로 멘탈의 차이입니다. 내가 뭔가 히든카드, 무기를 쥐고 있어야 멘탈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멘탈이 강해지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플랜 B, 히든카드를 만들어놔서 멘탈을 관리하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관계에 대한 플랜 B예요.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아마 제일 많겠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든지, 직장 상사한테 신뢰가 깨졌다거나, 직장에서 왕따, 이러면 이제 멘탈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멘탈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요령 중 하나가 관계에 대한 플랜 B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일 쉬운 예로, 친한 선배가 있다고 쳐요. 김대리한테 친한 선배가 있는데 그 친한 선배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의외로 이런 경우 많아요. 너 나니까 이런 거 다 챙겨주는 거야. 나 없으면 이 회사에서 너 아무도 인정 안 해. 이런데 놀아나는 사람이 멘탈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당연히 유리 멘탈 되는 거죠.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 대해서 의존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선배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이 사람한테만 절대적으로 의존해. 이렇게 하는 거는 나한테 결코 유리한 게 아니고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내는 게 이게 이제 바로 그 친한 선배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누군가와의 누군가 only 한 사람하고요 특별한 유대감 갖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밥동 만들지 말라는 얘기 가끔 하는데요. 저 친구랑 저 친구는 단짝. 다른 사람과 같이는 안 어울려. 저 친구 둘만 어울려. 이런 이미지를 만들지 마십시오.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두루두루 유연하게 지낼 수 있는. 김대리는 김과장 꼬붕이야. 이런 얘기 듣는 거 있잖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나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회사에서 내 명줄을 딱 틀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 때마다 멘탈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한 직장 생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격이 까다로운 직장 상사일수록 그 사람한테만 정말 포커스를 딱 맞춰서 긴장하지 마시고요. 나를 지지해 줄 세력을 만드세요. 만약에 팀장이 그렇다 그러면 김 팀장 밑에 김 과장, 박 대리 있잖아요. 동호회를 들거나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이제 초점을 맞춰서 원만하게 지내는 거 그래야지 결국에 그 지정 상사한테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야말로 관계의 플랜 B 전략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일에 대한 플랜 B. 직장인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안하거나 휘둘리는 이유가 뭘까요? 멘탈이 약해서일까요? 그 멘탈 강하게 하려고 영상 보고 책 보고 그렇다고 해결될까요? 물론 도움이 되는데 그런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도 동시에 해야 할 것은 플랜 B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3년 내리 인사평가가 안 좋다고 쳐요.
평균도 안 돼요. 그때마다 이유는 있었어요. 뭐 직장 상사를 안 봐줬다거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거래처에서 뭐 큰 사고가 났다거나, 뭐 등등. 그런데 이제 한두 번만 더 평가가 안 좋으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를.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소심해지고, 직장 상사가 한마디만 해도 뭐 작은 문제가 생겨도 멘탈이 이제 막 깨진단 말이에요. 이때 멘탈을 제대로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히든 카드를 지금부터 만드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이제 기회가 이제 대단히 줄었으니까 최악의 경우 퇴사를 하게 된다면 난 뭘 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죠. 시장 조사하고 아이템을 결정하고 투자금 계획 짜고 이런 걸 휴일날 그야말로 근무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야죠. 그게 바로 내 멘탈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플랜 B, 이 히든 카드가 있어야 멘탈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회사랑 또 인연인데 이 인연이 끝나간다는 방법 찾아야 되는 거죠.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여기밖에 방법이 없어, 초이스가 없어, 이러면 우리 멘탈은 취약해집니다. 거래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최소한 리더라면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업체가 뭐 어느 수준 이상으로 납품가를 조정해 달라고 한다든지, 뭐 다른 걸 요구한다든지, 데드라인을 자꾸 어긴다든지, 뭐 불량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 우리의 대책은 뭐냐 이거죠. 미리 마련해두면 일을 하면서 훨씬 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리더가 튼튼한 멘탈을 가지고 이제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요, 플랜 B, 플랜 C, 플랜 D 늘 리더에게는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멘탈을 내가 관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자, 세 번째, 스트레스에 대한 플랜 B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출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안에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화는 일부러 내보내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직장인 요즘 이제 병원에 다니는 그런 경우들 많죠. 주로 스트레스, 우라병 이런 걸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갈 정도면 이제 너무 심해진 거죠. 그 전에 우리는 해결해야죠. 참지 말고. 그게 스트레스를 위한 플랜 B예요. 아주 간단하게 원칙 몇 가지를 세워놓으면 해소시키고 쌓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원칙이에요. 화났을 때는 나 말하지 않는다. 시간을 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화났을 때 즉시 말하고 화내고 막 떠들게 되면 후회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후배가 사고 쳤어요? 그러면 2시간 있다 대책 회의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버는 거죠. 그 사이에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몸을 좀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의 화가 이제 좀 날아가죠. 화가 난 상태로 상대와 얘기하면 좋은 소리 안 나가니까 더 관계가 틀어지고 해결될 확률도 떨어집니다. 자, 또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이제 또 다른 플랜 뭘까요? 회사에 있는 쓰레기 집에 갖고 가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회사에 있는 쓰레기 뭐예요? 직장 상사한테 욕먹은 거, 그 다음에 후배가 막 진짜 거슬리게 굴어서 막 기분 상한 거, 거래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걸 집에 막 이제 그 쓰레기를 막 품에 안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그거 꺼내가지고 또 막 생각하고 막 열받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회사 쓰레기를 내가 집에까지 가져오지 않기로 했는데 가져왔구나. 집에 가지고 오지 말아야지. 생각 스탑. 이걸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에 안 돼요.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 해소 루틴을 만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교회에 가서 많이 해소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누구는 등산, 누구는 뭐 주말 수영, 뭐 캠핑, 자전거 타기, 사진 찍기, 골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뭐 종일 드라마 보기도 괜찮아요. 자, 자신한테 맞는 스트레스 해소 취미를 제일 중요한 건 루틴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스트레스가 관리되는 플랜 B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루틴으로 내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어떤 그런 액션 플랜을 짜는 거죠. 건강한 멘탈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유연해지는 겁니다.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멘탈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 아니면 오케이, 이거, 그 다음 대책 이거, 히든카드 이런 카드나 가지고 있어. 이러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내가 이런 마음이 굉장히 멘탈을 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유연해져서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